학습하신 기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즉 쓰러진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즉 제세동기를 요청하도록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갖다 드렸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동심장충격기, 그렇다면 주로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아파트, 휴게소, 기차역, 지하철, 공통점은 그렇죠. 바로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학교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여러 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을 테니 우선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할 경우 그쪽에서 찾아보신다면 찾으실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빨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응급의료정보 앱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배부해드리고 있는 무료 앱입니다. 자, 이 앱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주변 어디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선 내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상황에선 누군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아오도록 요청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자동심장충격기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잘 알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심장충격기, 우리가 과거에는 제세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꿨느냐?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세제동, 어떤 분들은 제제동. 자, 그렇다 보니 표준화된 용어이되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자동심장충격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은 왜 붙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심장은 평소에 콩닥, 콩닥 잘 뜁니다. 자, 그리고 심장은 그쵸, 어떤 경우 멈춥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심장 정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이 심장은 사실 잘 뛰다가 별안간 이렇게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 심장은 잘 뛰고 있던 상황에서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장 뛰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가셨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러 갑니다. 자, 그 계단에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심장박동은 빨라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롤러코스터에 착석을 하고 얘가 오르막으로 쫙 가는 동안 더더더더더 심장은 빨라집니다. 그러다 정점에서 뚝 하고 떨어지게 되면 막 뛰던 여러분들의 심장박동은 짜르르 흔들리게 돼요. 이건 정말 심장박동이 극대화돼서 빨리 뛰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까지는 심장이 빨리 뛰지만 대신 혈액도 박출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상태에서 원래 박동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빠르게 뛰던 심장은 결국 제대로 뛰지 못하고 달달달달 떨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실제로 심장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는 그 상황은 쉽게 설명하자면 심장에 있는 전깃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흥분을 하는 상태인 겁니다. 자,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전기 제품이 막 합선이 일어나서 어쩔 줄 모를 때 제일 좋은 것 한번 껐다 켜주는 거죠. 바로 이 제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있는 전기 활동이 불규칙적으로 막 일어날 때 심장의 전기 활동을 한번 껐다 켜주는 것이 제세동입니다. 바로 이 전기 활동을 꺼주게 될 때 커다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렇게 심장이 세동 상태일 경우도 마찬가지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제세동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세동 또한 심폐소생술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제세동은 요청했을 때 누군가 기계를 갖다 주시면 지체 없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자동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은 전원만 키면 이때부터 이 기계가 알아서 할 겁니다. 즉, 우리들은 이 심장 충격기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원을 킨 다음 심장 충격기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단계는 이렇게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도 하고 전기를 흘려보내기도 할 패드를 붙입니다. 물론 패드에 붙일 위치도 심장 충격기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패드를 붙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도 하고 전기를 보내주기도 한다고. 따라서 패드를 붙인 다음에는 정확한 환자의 심장 리듬 분석을 위해서 모두 환자로부터 떨어져서 대기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이 끝나고 쇼크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심장 충격기가 쇼크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할 겁니다. 자, 이때 쇼크 버튼을 그냥 누르게 되면 그쵸, 앞서서 보셨던 저승사자처럼 심장 리듬이 잘 뛰고 있던 일반인들은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떨어진 다음 쇼크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 자동 심장 충격기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대신 가슴 압박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가져온 자동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환자의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 음성 지시를 따르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제세동 과정 중에 실제로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harging the paddles. Charging at 100. Clear. Clear. Not responding. Charging at 200. Clear. Clear. Get her back. Does she have a pulse? No. Give me the mask. Step back. Get away from this.
Clear. Pulse it out, Benji. Clear.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달라고 기계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떨어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라는 요구만 잘 들어주신다면 굉장히 안전하고 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가장 쉬운 건 무엇이냐? 그렇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는 함께 병행이 돼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심장은 완전히 멈춰 있을 때도 또 발발발발 떨고 있는 세동 상태일 때도 결국 몸으로 혈액을 박출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떨고 있던 심장이 멈췄던 우리들은 가슴 압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계속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서 심장이 떨고 있는 상황일 경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앞서서 보셨던 기본 심폐소생술 그리고 이 자동 심장 충격기 활용까지 쭉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101동 1004호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바로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손을 가진 여러분들 용기 있게 나서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보셨듯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는 별도가 아니라 함께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잠깐 정리하자면 심폐소생술 중 인공호흡은 자신 있을 경우 또 교육을 받았다면 가슴압박 30번마다 2번씩 시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슴 압박만 반복합니다. 자, 이 과정 중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앞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 한 가지만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를 붙이게 되는 위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패드를 붙이게 될 때, 자, 성인의 경우, 그쵸? 바로 오른쪽 빗장뼈 아래쪽에 패드를 붙이도록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이 경우 패드가 오른쪽 빗장뼈와 겹쳐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빗장뼈는 뼈 자체가 굵습니다. 따라서 전기가 전달될 때 뼈에 저항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드를 그래서 너무 아래로 내려 붙이다 보면 유두에 가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유두의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패드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붕 뜨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자, 때문에 패드가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유두도 피해 주시고 빗장뼈, 쇄골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패드를 붙이실 때 그림에 세로로 붙이도록 되어 있어도 가로로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바로 왼쪽 옆구리입니다. 자, 이 경우 왼쪽 옆구리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왼쪽 가슴에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기 충격을 줄 때 이 충격이 그냥 피부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이 왼쪽에 붙이게 되는 패드는 옆구리로 충분히 내려 붙여 주셔야 전기가 통하는 한 중간에 심장이 위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패드가 붙는 위치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아에게 성인과 동일한 전기가 전달되어도 괜찮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소아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심장충격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인용 심장충격기는 소아에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소아용 심장충격기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인에게는 적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용 심장충격기를 소아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있겠죠. 바로 패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붙이라는 대로 붙였더니 패드끼리 겹쳐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 성인용 패드를 소아에게 적용할 때는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옆구리가 아닌 가슴 앞 그리고 등 바로 앞뒤로 패드를 붙여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소아에게도 심장충격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기도폐쇄일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분들 보신 적 있을까요?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목을 확 움켜쥐는 경우입니다. 자, 대부분 이런 분들은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기도가 막혀 있는 경우죠. 자, 이때 먼저 우리가 해볼 것은 목에 뭐가 걸렸나요? 또는 숨이 막히세요?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이 경우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면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우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 배꼽 위에 복부 밀쳐 올리기 방법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경우 우리들이 제일 먼저 시도해 봐야 할 것은 먼저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유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기침을 하게 될 경우 바로 그 압력에 의해서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해도 기침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거나 뭔가 기침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 우리가 먼저 수행하게 되는 방법은 자, 바로 등 두드리기 방법입니다. 자, 하임리히법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용하게 되는 방법은 등 두드리기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하임리히 방법 같은 경우 잘못 사용하시게 될 경우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강 내 장이 파열된다든지 또는 명치가 골절된다든지 자, 명치골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다 보니 우선 등 두드리기를 먼저 5번 시행해 봅니다. 그리고 5번 등 두드리시는 동안 이물질이 빠져나온다면 그죠? 거기서 상황 종료입니다. 그러나 등 두드리기를 5번 했는데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법을 쓰게 됩니다. 자, 하임리히법은 그림에서처럼 주먹을 주신 상태에서 바로 이 주먹의 엄지를 배꼽 바로 위에 대시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주먹의 엄지를 배꼽 바로 위에 대시고 나머지 손으로 감싸 주신 다음 빠르게 뒤 위쪽으로 당겨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마찬가지 5번 시행합니다. 그래도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다시 등 두드리기 5번, 그리고 다시 하임리 5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물질이 막혀 있다 보니 결국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바로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 자, 의식이 있다면 기침을 유도하든 또는 등 두드리기와 하임리를 반복하든 할 수 있겠지만 의식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환자를 바닥에 눕힙니다. 그쵸? 바로 이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응급의료 체계로 연락을 합니다. 이물질이 막혔다고 무조건 심장정지일까? 예, 바로 여러분들 질식이 된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은 호흡성 심장정지, 호흡이 되지 않아서 심장정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서 배우셨던 가슴압박 30번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게는 가능하다면 가급적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이물질이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이물질이 보인다면 손으로 제거를 하지만 보이지 않거나 또는 보이지만
애매해서 손을 집어넣을 경우 더 밀려 내려갈 것 같다면 그때는 이물질이 보이더라도 인공호흡을 합니다. 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 호흡성 심장정지이기 때문에 몸에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물질이 비록 막혀 있지만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공기를 불어넣어줘 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폐쇄가 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경우에는 가슴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함께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언제까지? 바로 이물질이 나오거나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자발호흡이 돌아오거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폐소생술 멈추셔도 되겠죠. 또는 구급차가 도착했을 경우 구급대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 2차 시의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